영상을 보기 전에 변명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다행스럽게 이 시간이 먼저 주어져서 좀 9월 25일인데 이쯤해서 그 수업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2학기 때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업 시간의 대부분은 등하위 위에 있거든요. 밖에서 수업하면서 촬영이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수업 내용을 지금 하고 있어서 밖에서 운동장에서 1학기 말에 1학기에 미리 촬영을 해놓고 2학기 때 공부를 하면 어쩌냐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거의 1학기 끝날 즈음 제가 지금 1학년, 2학년 1시간씩 수업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저 차시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한 학급당 차시가 많지 않은데 마지막 수업 시간을 이렇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수업 내용은 그 미션 줄넘기고요. 체육으로는 이제 도전 활동에 속해서 어떤 활동을 이제 개인이나 팀이 이렇게 도전하는 내용들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개인 줄넘기가 아니고 단체 줄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미션 줄넘기는 제가 수업을 할 때 좀 특이한 거는 운동 기능을 전혀 강조하지 않습니다. 네, 학창 시절 운동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잘했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정말 친한 친구가 저보다 몇십 배 더 연습을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A를 받지 못하는 모습을 고등학교 때 지켜보고 나중에 체육교사가 돼서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런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같이 체육을 엄청 좋아하고 운동신경이 좋은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약간은 아쉬운 마음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수업 외 시간에 저희가 그 학생들의 흥미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엄청 많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수업 시간에는 또 우리는 대부분 합반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수업, 소외받지 않는 수업, 그리고 체육 시간에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걸 지향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활동지를 들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 속에서 생각을 하고 보통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그 모둠 활동을 할 때 친구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경청과 그리고 다른 수업 시간에도 다 하잖아요. 혁신학교에서 경청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하는데 체육 수업 시간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정시 우리가 편안하게 앉아있을 때 심박수가 2배, 3배 더 뛰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흥분 상태거든요. 네, 흥분 상태에서 본인의 감정을 컨트롤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 행동의 표출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때 되면 이제 평온했을 때에는 훨씬 더 그런 절제 능력이나 감정 표현 능력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한테도 누누이 강조하는 게 호텔도 전혀 상관이 없다. 부담 갖지 말고 하되 이러한 친구들의 표정과 이런 눈빛들을 잘 관찰해야 나 혼자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런 관점에서 수업을 하고 거기에 딱 맞는 수업이 미션 줄넘기인데 운이 좋게도 이 수업을 공개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 활동지를 보시면 15단계까지 있어요. 미션이 주어집니다. 단체 줄넘기 미션이 4개 모둠을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15개까지 있고요. 밑에 보시면 표가 미션 실패해서 30개까지 더 있거든요. 아이들이 미션이 총 15개, 도전해야 할 미션이 15개가 있는 거고 실패를 30번까지 해도 된다는 실패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첫 차시 설명을 하고 학생들한테 이 없는 미션을 만들어가지고 해라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굉장히 주저하고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1에서 5단계는 제가 나름대로의 단계를 설정해서 1단계를 제일 쉽게 2단계는 약간 어렵게 해서 5단계까지 아주 쉬운 난이도로 설정을 해서 아주 제시를 해줍니다. 5단계까지 친구들끼리 그 미션을 서로 이렇게 역할 상의하고
해보고 안 되면 중간에 또 역할을 바꾸고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미션을 통과하고 나면 6에서 9단계까지는 4개 모둠이 있잖아요. 한 모둠당 하나씩을 자기네들이 선생님 만든 방식을 5번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 감을 잡은 상태에서 창작을 합니다. 네, 창작을 해서 하나씩 창작을 하는데 너무 어렵게 하면 그 다른 모둠도 이제 그 과제를 그러니까 창작을 하나씩 4모둠이 해서 제일 먼저 창작을 한 모둠이 6단계, 7단계 순서대로 제일 늦게 만든 모둠이 9단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만들어보면 여기서 막혀서 다음 단계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게임기 하듯이 단계별로 6단계를 클리어하지 않으면 7단계를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만들어라 해서 하나씩 이렇게 창작을 한번 시켜보고요. 이때 중요한 거는 어떤 아이디어가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나눌 때 학생들이 그 나누는 말들을 저는 좀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11차시여서 그런 과정은 전혀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단계까지 아주 쉽게 통과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10단계부터 15단계 6단계가 나왔는데 그 6단계는 그 1반부터 맨 마지막 반까지 다시 하나씩 모둠별로 창작을 하는데 이번에는 쉽게 만들지 않고 너희들이 창작할 수 있는 가장 고난이도나 가장 창의성 있게 선생님이 평상시에 수업 시간에 도라이를 좋아한다고 굉장히 칭찬을 하거든요. 툭 던진 말이 친구들한테는 되게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그게 굉장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걸 죽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게끔 들어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운동 하나 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고난이도를 하나를 만들어 보라고 하고 그 영상들이 전부 다 모이면 우리 1학년 10반이라서 40개 영상이 모이거든요. 그러면 한 배에 다 모아서 제가 점심시간에 한번 공부를 하고 한번 모아서 이제 모둠에서 한 2명 정도 이렇게 투표권을 주고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이 모여서 공모전을 합니다. 그래서 40개에서 복수 투표가 가능하게끔 당연히 자기 거는 쉽게 만들어서 투표를 하고요. 그래서 80여 명이 모여서 투표를 하면 1에서 6등까지의 영상을 출연해는 거예요. 투표를 하는 표. 그래서 1등의 영상이 제일 뒤에 15단계가 되고요. 그리고 6등의 영상이 10단계가 되는 시스템으로 공모전까지 한번 해가서 이렇게 미션이 15단계까지 완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가 만든 영상일 수도 있고 다른 모둠이 만든 그런 미션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중간중간 노트북을 통해서 TV를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걸 단계별로 이렇게 확인을 하고 역할 정합도 해보고 안 되면 또 역할 정하고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는 수업이 지금 제가 했던 미션 줄 수업이고요. 11차 시 중에서 11차 시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차시라서요. 여기 보면 실패 도장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시 하는데 제가 수업의 진도를 학생들한테 넘깁니다. 저는 딱히 관여하지 않고요. 대학교 때 배웠던 무슨 이름이 있으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걸 들으면서 저게 가능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학생들한테 많은 권리를 이양할 수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양하면서 그걸 막 잘 되고 있는 모둠은 너무 좋아요. 갈 필요도 없고 제가. 근데 잘 안 되고 있는 모둠에서 제가 너무 빨리 들어가고 개입을 해가지고 해버리면 내가 하는 게 되니까 항상 저는 수업의 고민이 어느 시점에 끼어들 것인가. 네, 또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적어놓은 거고 학생들이 지금 성공을 12단계까지 했다 손 치면 지금 3개를 1시간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패 도장이 한 10개밖에 안 찍혔어요. 그게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실패 도장이 하나당 1점의 감점을 의미하지 않아요. 30번까지 도장을 찍어버리면 더 이상 도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남아서 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일 효율적인 모둠은 15단계까지 성공을 하든 못하든 실패 도장 30번을 11차 시 딱 특정에 맞춰서 30번 도장을 찍은 모둠이 가장 효율적인 모둠이에요. 네. 기왕 15단계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런 수업의 흐름이나 남은 시간 체크, 차시 개념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했거든요. 우리가 차시 남았으니까 조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속도를 조절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 좀 하려고 했고요. 저 마지막 차시라서
남은 도장들을 굉장히 소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도전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와서 저게 뭐야 라는 느낌이 예,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수업을 저는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고요. 제가 뭐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반을 수업해서 기억을 못하거든요. 학생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명찰을 착용하라고 했는데 명찰을 보고 나서도 이름 까먹고 2학기에도 명찰 차라고 하면 너무 창피해서 제가 명찰 차라고는 못하는데 사실 이름을 돌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저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봤거든요. 저는 사전에 영상을 봤는데 지금보다 살이 빠졌었구나. 그 정도만 이렇게 또 뻔뻔하게 47분 다 쳐다보고 왔는데 와 창피하더라고요. 네. 네, 선생님 보시고 많이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첩에 항상 메모하는데 그 반 수업 끝나고 수업 분위기하고 특별한 학생이 있으면 체크를 하고 뭐 얼마나 좋았다 얼마나 안 좋았다 막 이런 식으로만 체크를 진도부터 간단하게 체크를 하는데 굉장히 어수선했다고 쓰셨습니다. 운명의 장난이 다음 시간에 수업 결표 생겨놓고 아주 잘 됐다고 써냈더라고요. 다음 달 찍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은 들고 보시면 힘이 솟으실 겁니다. 저런 것도 공부를 안 해? 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명 여기까지. 감사하고 이게 사실은 중학교 이상 되면 이제 교과가 나눠져 있어서 동교과 아니면 이제 수업 듣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 때가 있는데 다른 교과의 어떤 그 방법이나 어떤 그 가치가 상당히 되게 신선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연구팀 안에 여기도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초등학교 수업이나 중학교 타교과나 고등학교 수업도 막 해요. 근데 내가 느낀 게 고등학교 주지 과목은 수업 보고 나눔 할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거의 문제를 계속 풀어요. 그러니까 수업 나눔하러 모였다가 교육 정책 얘기하고 끝나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가지고 고등학교는 2, 3학년 뭐 수학, 국어 이런 거는 서로 곤란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시간 내내 그냥 너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와가지고 문제 풀어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냐 학교가 막 이런 얘기하다 끝나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수업 보면 또 되게 신선한 게 있어요. 방법적으로나 막 여러 가지 되게 막 뭐가 막 구조가 막 많이 돼 있어. 그래서 저런 건 좀 가져와도 되겠다 싶은 것도 있고 또 다른 교과 수업을 보시면은 또 그 교과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우리 교과에 묘하게 연결되면서 영감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의미를 갖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수업 나눔 성찰지 지금 훑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여기 보면 평소 가장 고민이 뭐냐 애들이 경청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을 어떻게 키워줄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가장 생각했던 이것도 일종의 고민인데 애들에게 어떤 시점에 어떻게 이제 개입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항상 염두에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하시는 거나를 이제 보시고 다시 마지막입니다. 자 오늘 몇 차실까요? 11차시. 마지막 차시. 자 오늘 11차시 마지막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요거 저쪽에 요거 있는데 혹시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수업 나눔의 시선 있죠? 그거 보시면서 한번 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 수업 나눔이 좀 어색하고 아직은 내용 같지 않다 이러시는 분들은 의미 있는 지점을 계속 메모해 주시면 좋은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은 요 시간 다가가요. 그래서 몇 분에 이런 장면 되게 의미 있었다 아니면은 뭐 몇 분에 이런 장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아니면 그 행동에 어떠한 의도가 있었냐 이렇게 하면서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우선 3분까지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마지막 시간. 네, 여기까지가 이제 초반 하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생각이 들었지만 한 가지 여쭈고 싶었던 게 이제 체육교사가
어떤 욕심이 있냐면 약간 오와 열 아시죠? 이렇게 조금 딱 각자 펴서 애들이 딱 서 있으면 흐뭇해. 그게 있는데 선생님은 과감히 그걸 포기하시고 이렇게 서클처럼 이렇게 앉으셨더라고요. 이거 어떤 평소에도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굳이 하시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그 얘기 조금만. 줄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서 줄에 대한? 줄은 설 때만 서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학생들한테 첫 3월달 첫 시간 이야기할 때는 20여 명 한눈에 다 보인다. 내 눈에 보이면 되고 나만 너희들을 보는 게 아니고 서로가 같이 봐야지. 지금은 저 혼자 얘기를 했지만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차시가 됐을 때 뒤통수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같이 보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해서 한 10년 가까이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 가까이? 네. 10년 가까이? 네, 그렇게. 부작용은 뭐? 전. 예. 부작용은 이제 다른 선생님이 보셨을 때 무질서해 보일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뻣뻣해요, 몸이. 그래서 바닥에 저렇게 앉아있으면 양반 다리를 지속적으로 못 앉아있거든요. 허리가. 그래서 저는 편한 자세 괜찮습니다. 애들이? 예, 누워있어요? 누워있는 것만 빼고. 누워있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물로 생각해서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뒤로 이렇게 앉아있어도 시선만 말하는 사람을 따라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그런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내려놓으니까 제 마음 편하고 이제 조금 더 눈이 좀 마주쳐지니까 서로 간에 그런 점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같은 체육교사로서 오하이를 강조하는 편인데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제 애들한테 명분은 5명씩 전 잘라 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5번이 안 오면 그 자리를 비워달라 해서 하는데 어쨌든 되게 좋은 어떤 가치가 녹아있는 어떤 그런 모습 같고 지금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애들이 이렇게 하면 또 주위가 되게 산만해져요. 그렇게 하고 강당은 여기 학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반을 보통 쪼개 쓴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수업도 제가 보다 보니까 축구인가 뭐 하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놓으면 저기 옆반 저학년이나 고학년 수업하는 걸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념을 딱 갖고 애들과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10년 이상 이렇게 하신다는 게 상당히 되게 좀 같은 교사로서 또 영감을 주고 저는 무조건 벽 보고 그냥 이쪽 벽 보고 앉혀요 애들. 이게 안 가게 하려고 운동장 가도 저쪽 구석에 벽 보고서 지금 수업을 하는데 어쨌든 되게 의미 있었던 지점 같았어요 개인적으로. 네. 이게 저번에도 이제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본 사람들이 얘기 많이 하는 것보다 수업하신 분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게 수업을 성찰하고 본인이 앞으로 수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데 되게 좋은 그런 작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선 수업 보셨는데 자유롭게 형식에 구애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죄송합니다. 네. 저 4개 모둠이 있는데 네. 여기 시점에 보면 교실 상황, 이렇게 학생 이렇게 설명하는 데가 있어요. 네. 일반이 리액션이 굉장히 좋은 반인데 자칫 잘못하면 산만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이거든요. 근데 4개 모둠 중에 3개 모둠은 활동이 좀 잘 됐거든요. 근데 1개 모둠 카메라 바로 앞에 있는 모둠이 정말 제가 보면 볼수록 창피할 정도로 수업을 끌어가지 못했어요. 그 학생들이 연습했던 걸 계속 끌어가지 못했는데 여기 한태준 학생이 있거든요. 한태준. 네. 이 학생이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소통이 엄청 잘 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때나 이럴 때는 정의롭고 좋은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 학생들한테 공감을 얻는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모둠에서 이 학생은 막 영상 보고 막 설명해주고 하는데 친구들은 듣지 않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다른 모둠에서는
마지막 차시라고 도전을 해오고 도전하면 이렇게 제가 일일이 가서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 봐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이쪽에서 힘들었던 모둠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이제 가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고 지금 아까 더블더시에서 2줄 이것도 하는 방법만 설명해주고 다른 것은 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피드백 해주고 도전 이렇게 해주는 성공 실패 여부를 이렇게 봐주느라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거기서 결정적인 피드백도 가지 못하고 이런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너무 많이 띄어서 이게 이제 사실은 보신 분들이랑 이제 공개하신 분들이랑 이렇게 온도차가 좀 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창피한 수업이다라고 전혀 생각하면서 보지 않고 되게 의미 있는 지점 너무 많다라고 봤는데 근데 그런 거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본 사람이랑 공개한 사람이랑 온도차가 날 때 한국 정서에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이 이거 빈말인지 진심인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 감정에 같이 머물러들지 못하고 아니야 잘했어 하면서 이거를 감정을 저희가 강요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저희가 머물러 주는 작업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끼게 어떤 마음을 얻었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업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그림. 근데 디테일한 건 저희가 캐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으키는데 그거하고 괴리되는 부분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본인이 느낄 때. 근데 이렇게 지금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창피하다 하면서 뭐가 창피한지. 이러이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이랬다 해서 하면은 저희 이해가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런 수업에 신념이 있으셔서 저희들한테 보여주실 때 좀 창피하셨다는 마음이 드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그 감정에 머물러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근데 이렇게 아니에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이게 사실은 위한다고 하는데 깊이 있게 성찰을 사실 방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조금 조심해 주시고 그럼 이제 저희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창피하시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괴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이상과 지금 영상을 보는 현실. 그럼 그 이상 내가 추구하는 그 이상의 그 부분 얘기해 주셨네요. 아까 뭐 교정적 피드백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 창피하다고 만든 그 가치가 선생님한테 왜 중요해서 마음에 그렇게 항상 자기 영상을 볼 때도 그 이상에 맞는 잣대로 자기 수업을 보게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왜 본인한테는 중요하신 것 같으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 수업이 굉장히 다른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천차만별이에요. 우리 학교도 극과 극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하시는데 스타일은 완전 정반대의 선생님 계시거든요. 저랑 네,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학생들한테 정해진 차시 안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래도 기능이 소홀해지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를 쫓아서 쭉 가다 보면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약간 함몰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못 따라오는, 선천적으로 못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른 교과에서도 분명 존재하리라고는 보는데, 그래서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서 이렇게 하는 편이고요. 그로 인해서 한쪽은 손실된다라고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 이거하고 이러한 신념하고 별개로 제가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4개 모둠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그 차시의 구조나 그런 상황적 구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 보이면서 놓쳤으면 좀 덜 그랬을 텐데, 그 상태로도 그 수업 시간에도 봤거든요. 그러면서 김민선 선생님 그쪽 찍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귀신같이. 네, 이상하게 그 연차가 늘면 늘수록 방향을 자주 바꾸면서 애들을 보긴 보거든요. 그래서 찰나를 보긴 봐요. 근데 막혀있다, 뭐가 안 된다라는 게 보이는데 그
그 상태보다 여기가 더 급해 보였어. 그래서 여기를 먼저 이렇게 봐주고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다시 봐도 더 창피하고 그 부분이 카메라에 계속 비춰지는 것 같아서 좀 엎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작업은 사실 이해죠. 아까도 요 성찰질을 한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교육에서 후에 관련된 부분에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계속 이해의 시간을 이제 갖는 거고, 혹시 선생님의 수업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좀 질문이 필요하다 하시는 거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없으신가요? 맨 처음에 모둠을 어떻게 편성하셨나요? 맨 처음 모두. 모둠이요? 네. 제가 과제를 이 수업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힘들 때 네. 1에서 5단계로 제가 난이도를 아주 낮춰서 조금씩 높여서 제가 과제를 제시했잖아요. 3단계까지는 모든 별 과제가 아니고 학급 전체 과제를 줬어요. 진짜요? 예, 학급 전체가 20 몇 명이 같이 할 수 있는 과제를 1, 2, 3단계를 만들어서 친구들끼리 서로 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자기의 수준을 이제 생각하기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제 리을차로 배치를 한 겁니다. 예, 우선 학생들의 수준을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1, 2, 3단계는 모두 나누기 전에 단체 과제, 20여 명의 단체 과제로 주어지고 서로 단체 과제 하면서 얘는 잘하네, 고등학교 때 했나 보네, 뭐 얘는 좀 어려워하네, 무서워하네, 막 이런 것들을 서로 인식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스스로의 수준을 생각해라라고 해서 이렇게 부분 지어서 나눈 다음에 각 이제 상중하 친구들이 골고루 편성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한쪽에 너무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제가 좀 처시를 하고 조절을 하고 4단계부터 학생들이 모든 걸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좀 자기가 잘하시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렇게 안 치셨죠? 맨 처음에 모든 짤. 네, 제가 그때 모든 짤도 있었거든요. 진짜요? 예, 손 나눠 해가지고 제가 이 단계를 2번 더 봤어요. 저는 11차 시험 본 게 아니라 1학기 때 볼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정원재 선생님 수업에 관심이 많으시고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그 전에 모든 짤 때도 저도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한테 자유롭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고 줄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비슷하게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그 줄 선 상태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문제하셨던 기억이 나요. 약간 뭐 시드를 나는 거예요? 잘하는 예, 근데 그 판단 기준이 자기가 항상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자기가 나오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생각하는 걸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기본. 이거 딱 앉아있으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쩌냐면 자기를 과소평가해요. 네. 보통 과대평가하지 않고 과소평가해서 잘하는데 중간이라고 되어 있고 뭐 중간 정도 되는데 난 못한다고 이렇게 겸손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잘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룹에 앉아있는 친구가 옆에 친구를 보고 야, 넌 더 잘하잖아. 이건 할 수 있는데 넌 못하니까 내려와. 이건 못해. 이렇게 해서 몇 번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저보다 더 잘 알거든요. 저는 이름도 잘 못 외운 상태니까 너 잘하는데 거기 앉아 있어. 올라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조정을 하고 제가 나중에 이런 절차로 모든 편성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 이제 이 잠깐 제가 아까 1시간을 일 때문에 못 와가지고 부분 1시간 했는데 이제 체육 수업에 선생님이 그 생각이나 이런 걸 이제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능 체육 수업이 어떻게 보면 기능 중심의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기르는, 근데 그게 또 아이들 간에 엄청 차이가 되게 심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 저런 협력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의 기능도 익히면서 그걸 또 그 아이들이 그 기능 간의 격차가 많지 않아야 저런 협력 수업의 체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아이들 간의 격차를, 그 기능적인 격차를 메우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선생님이 조금 더 이렇게 그 고민하시는 그걸 좀 알고 싶어요. 어떻게? 평상시에는
쉽게 접근을 하면 그 수업 내용을 선택할 때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한계를 제가 그 수업 설계로서 학기 초에 시스템을 만들 때 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한 걸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라고 싶은 종목을 제외하고요. 첫 번째, 네, 첫 번째는 대표에게 뭐가 있어요? 극복이 안 되는. 국기 종목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게 거의 안 하세요 그럼? 하긴 해도 완전 시스템을 바꿔버립니다. 제가 2학기 때 T-볼을 하거든요. 근데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규칙을 제가 싹 바꿉니다. 네, 다 바꿔서 예를 들어서 베이스를 넣습니다. 베이스를요? 1, 2, 3을 들어서 홈으로 오는 구조인데 굉장히 복잡한 규칙과 이런 것 때문에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웃되는 경우가 이제 보네트 플레이의 얼간이 같은 플레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선수들도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게 많이 나와요. 이게. 그래서 그런 여학생들이 멀리 칠 수 없는 학생들 구조? 막 그러면 뻔한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베이스를 싹 다 없애고 이제 홈만 이렇게 두고 하고 매번 공을 잡는 친구만 던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배트를 들고 왔을 때 쳤을 때 주목받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일로 가기 전에 아웃이거든요. 그리고 남학생들이 바로 눈앞에 와서 수비하고 그 자체가 기분 나쁜 거거든요. 못 치니까. 못 치니까 나는 3m 앞에 있어 네 공 하나도 안 아프게 잡을 수 있어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업하면서 또 아예 없애버리고 이렇게 저 라인을 그려서 이 안에 있는 수비할 때 미리 못 들어오게 한다. 내가 짧게 쳐도 뒤에서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일루로 가기 전에 아웃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뭐 몇 바퀴 돌아서 홈만 들어오게끔 한다거나 막 이렇게 하고 공을 한 번도 수업 시간에 나는 못 잡는 친구들을 위해서 반드시 아웃시키기 전에 공을 한 번씩 다 잡고 던져야 된다는 룰을 준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규칙을 거의 다 손을 대서 보기를 하긴 하고요. 그게 안 될 것 같은 보기는 손 안 해요. 그리고 지금 요런 거 같은 수업은 기능을 극복할 수 있는 저는 팔다리 깁스에 보시면 할 수 있는 수업이에요. 실제로 기부스 한계가 있어서 다리 깁스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게 여학생이 줄을 돌리면 줄손이라고 하고 남학생이 줄을 돌리면 줄돌이라고 저는 수업 시간에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그 시간에는 줄순이밖에 못하지만 줄순이도 그냥 줄만 돌리는 역할이 아니거든요. 줄 돌리면서 돈다거나 뭐 이런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학생들이 밖에 빠져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배가 아프거나 그래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래도 정컨디션이 안 되면 빠질 수 있는 우선 그런 식으로 많이 하향 통증을 시킵니다. 네, 어려워서 하향 기능을 근데 길러주는 기능도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네. 저희가 한 수업을 할 때 선생님 그 10차시 하면 꽤 하는 수업이에요. 네. 저희가 내가 2단이 맡아서 주당 2시간씩 들어가는 반이다 그러면 한 3개 정도 수업 내용을 나누고 많이 하면 10차씩 가거든요. 그게 한 달이죠 그게.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10차시의 기능이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네, 10차시의 기능이 늘었으면 우리가 그 필라테스 10번 수업 받고 다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그 운동이나 여기에 대해서 서로 친구들과 관계를 통해서 배워가는 건 당연히 소중하지만 기능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좋은 느낌을 가지고 이 학생이 다음 연도나 다음 학교에 진학하고 성인이 됐을 때 그 운동을 다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을 당장 기르는 것은 수업 시간이 아니고 방과 후에 하는 스포츠 클럽. 네. 학생들이 희망해서 찾아오니까 다른 학생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할 거고 기능도 조금 더 뛰어난 가능성도 높고 그래서 철저히 분리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 느낌 동료 교사들과 같이 근무를 했을 때 대학교도 제가 다 사범대행 학교를 졸업을 했거든요. 근데 다른
다른 교과 선생님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를 할 건데 체육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면 모든 체육과 입장에서 풀리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께서 학창 시절에 체육에 대한 소중한 추억을, 좋은 추억을 갖고 졸업하셔서 탁구 같이 이렇게 평생 스포츠로, 테니스처럼 뭐 평생 스포츠로 하나를 하고 계신다 그러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학생들이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자기 몸도 건강해지는 게 좋겠지만 그런 애들이 잘 돼서 체육 수업 몇 번도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네. 아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아서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요. 근데 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평가적인 측면이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기능적인 측면을 보통 체육에서는 평가로 이제 몇 번 공을 뭐 던져서 맞히냐 뭐 이런 거로 많이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업을 지향하는 선생님이시면 평가도 뭔가 다른 방향으로 좀 하려고 노력하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1학년은 자율학년이 하니까 너무 취지하고 잘 맞게 써줄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좋은 말들로 싹싹 이렇게 써주고 2학년부터는 어쩔 수 없이 점수가 표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급간을 1점 급간을 사용 보통 합니다. 1점? 예, 1점 급간을 사용해서 기준 자체가 약간 상향 평준화되게 완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별 조금이 필요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A가 100점이고 B가 90점이면 실제로 A하고 B하고 10점 차이가 안 나요. 실제 우리가 거기에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니까 정량평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정성평가를 좋아하는데 이건 이제 정량평가가 되긴 하거든요. 이 급간이 굉장히 적고 하나도 하지 못했을 때는 아주 낮은 점수가 주어질 수 있는데 하나도 못하는 학생이 절대 없는 수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엄청 쉬우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쫙 이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여기에서 15단계까지 통과한 모둠이 실제로 한 반에 평균적으로 한 모둠? 두 모둠밖에 없었어요. 근데 제일 그 성취가 더 좀 떨어졌던 모둠 같은 경우 제가 기억하기에 12, 11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가 수행했던 미션은 15개인데 가장 성취가 떨어지는 모둠도 12개를 성취를 한 거고 거기서 더 협력이 잘 되거나 뭐 이런 친구들은 15단계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하향 평준화 시킨 다음에 기준을 거기서 세 분하게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변별력을 주어지는데 점수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평가라서 네, 구분은 시켜주는데 크게 노예를 갖지 말고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이래스트의 숫자의 노예가 돼서 살 테니까 중학교에서는 절대 평가 안 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조용히 웃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을 나중에 몇 달 뒤에 열심히 관찰해보면 운동신경 굉장히 없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 좋아 그렇던 것 같아요. 제 느낌은. 긍정적인 친구가 있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영상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올해 12년차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 번도 안 한 수업이 단체 줄넘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여쭙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는데 개인 줄넘기는 많이 해요. 이제 건강 측면에서 이제 또 1학년 때 다양한 줄넘기를 해놓으면 그걸 재료로 습득해서 2학년 때 음악 줄넘기로 할 수 있는 이게 좀 연계가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단체 줄넘기를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근데 이거부터 여쭙고 싶었는데 어쨌든 그 기능의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여러 흔적 중에 하나가 이 단체 줄넘기라는 수업 같고 또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건 이제 같은 교사니까 체육교사니까 이게 또 학교가 커져가는 학교의 문제점이 수업 공간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수업하실 때? 제가 내년에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해서 네. 키워도 늘고 걱정은 되는데 모투리 수업을 하려고 모투리? 모투리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을 할 1년 내내 보도블로그에서 수업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토릭 수업 중 하나가 이 수업이었던 것 같고요. 이게 강당 반을 썼지만 강당을 사용하기 좀 어려운 학교 상황이다 그러면 이런 데에서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운동장도 사용 못한다 그러면 이런 모서리에서 할 수 있는 수업들을 그 몇 개의 아이템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이런 우리 학교 현실에서는 그런 수업 중간에 껴줘서 하고 나한테 수업 장소가 좀 넉넉하게 할애될 때에는 전체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몇 개에서 확장이 몇 년째 되지 않고 있어서 근데 굉장히 저희는 많은 편 아니에요? 운동장,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농구장, 그리고 강당, 다목적실, 그 다음에 홈베이스에 탁구. 보니까 이게 그래도 그런 꽤 장소의 그 가지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그 면적 자체가 면적이 하나를 네, 맞아요. 하기가 특정 모든 게 종목으로 다 한정, 부족한. 네, 네. 특정 종목으로 아. 한정이 돼 있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 좀 이런 학교에서 좀 이런 환경에서 많이 근무하면 고민을 하니까 좀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네. 사실 제가 저기 13년도에 수학지구에서 1년 근무하고 바로 나왔거든요. 1년 예. 기필도 나왔고 1년 쓰고 바로 내신 쓰고 저희가 나왔어요. 30매닥도 많네요. 예, 그 당시에 너무 많아서 34개인가? 34개 됐었는데 여기서 3년 더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수업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박사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다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서 처절하게 고민했던 게 네. 조금 도움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3년 더 고민하기 싫어서 나왔거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몇 개만 갖고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같은 체육교사니까 항상 고민이 이제 가을은 좀 들었는데 봄에는 날씨가 좋아도 미세먼지가 심해서 네. 나갈 수 없어요. 그럼 밖에 못 나가면 할 수 있는데 뻔하고 해야 할 수 뻔한데 뭐 그럼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애들이 예를 들어서 1학년 탁구를 했는데 2학년 탁구를 또 한다? 우선 이 마음이 되게 안 좋은 상태로 와요. 그럼 걔네들 어르고 달래면서 수업하는 게 사실 이게 또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이게 이제 제가 영상으로만 보니까는 학교 규모가 어떤지 학교 공간이 어떤지 모르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조금 궁금했었고요. 이게 사실 이제 시간이 또 이렇게 돼가지고 오늘 격려 정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요? 네, 저희 스님들 한번 이야기 오늘 들어보고. 네. 시간이 4시 10분까지만 교사님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거 지금 포스트잇에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이런 부분은 되게 의미 있었다를 쓰시는데 그거 쓰고 오늘 공식적인 건 마칠게요. 근데 이거를 추상적으로 쓰지 마시고 보시면서 이런 대목은 이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보면은 수업 속 보물찾기라는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수업 속에 이런 보물같이 따뜻한 거 아니면은 정말 영감을 주는 이런 수업 신념, 철학 이런 게 너무 의미 있었다 싶은 거를 한 장도 적고 두 장도 적어서 한번 선생님께 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보면서 의미 있었던 거 좀 메모했었는데 여기 보면 개입 정도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진짜 적정한 순간에 그들에게 적정히 개입을 했어요. 그거는 중간 단계라고 했을 때 과하거나 모질라거나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개입이 너무 많았다 싶을 수도 있고 개입이 너무 없었네? 애들이 못 도와줬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떤 것 같아요? 마음 수업이 끝났어. 근데 내가 개입을 너무 많이 한 것 같다 싶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저는 좀 그 횟수보다는 네. 시기적으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어느 너무 타입이? 일찍 개입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또
저의 말은 친구의 말하고는 좀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예, 저는 그렇게 말투도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의 사고를 멈춰버리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의견이 제가 이렇게 하면 그쪽이 옳다라고 가버리는 거죠. 힘이 쏠리는 거죠. 그 영화 보기 전에 진짜 저명한 평론가의 글을 네, 먼저 하고 그쪽 위주로 보는 것처럼 아, 그런 식으로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너무 늦어버리면 그 시간 너무 아까 그 시간 학생들이 방향을 못 잡고 너무 이렇게 가고 있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기다려는 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정된 차 시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나 이랬을 때 이제 조금 더 일찍 개입을 했으면 이 모임이 그 의견 의사결정을 관련돼서 조금 더 빨리 결론을 하고 실천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정답이 되게 힘듭니다. 애들이 사고하는 거는 왜 그렇게 중요하고 사실 체육 시간에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엄마가 움직이면 네. 단순히 이거 시키면 오늘 이거 하자 하고 이렇게 하고 나가고 다음 시간에 오늘 이거 할 거야 하고 나가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지향하겠다고요. 아이들한테 3점 포고를 그런 애들은 어떠면 아무 생각 없이 몸만 기능적으로 멀뚱하거나 그냥 기계처럼 하는 애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행동이나 그런 감정에만 몰입하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같이 하고 있는 친구들의 상태를 얘기를 해요. 이 수업 같은 경우도 잘하는 친구들은 초등학교까지도 할 수 있어. 개인적인 영향으로. 근데 결론은 모든 걸로 했을 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신의 페이스만 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하고 막 함께 하기 힘들고 막 이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막 이런 표정으로 나타나고 했을 때 친구들이 이제 알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구조나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학교끼리 교회를 나가도 그 중에서 잘하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약간 이렇게 하는 일종의 그런 학들처럼 그렇죠. 그게 이번 시간에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잘 되진 않고요. 그런 의도는 가지고 그런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되게 의미 있는 그 뭐랄까 친절한 하향 평준화 될 수 있는 최소한 그런 감정이나 서로와의 관계는 왜냐면 맨날 싸우고 못하는 애가 저는 이제 리그전 돌리는 거 좋아하는데 그 뻔한 글을 맨날 나오고 잘하는 애들 비난하고 안 나올 수가 없는데 가실 때 가시더라도 이거 저기 주고 가셔요? 저기 포스 이름 혹시 쓰신 거? 네, 여기다가 네, 포스 쓴 것만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포스트잇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주시고요. 이제 직면 이런 거는 깊기에는 못했는데 제가 뭐 간단한 질문 몇 가지만 좀 드렸고요. 도전 마지막으로 수업 공개하시고 선생님들과 이런 자리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떤 마음 드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홀가분합니다. 홀가분합니다. 네. 박승철 선생님이 저도 잊고 있었는데 계속 옆에서 공개한다고 잠잠하시라고 계속 여러 자리에서 워낙 오래 전에 찍어서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옆에서 말을 해서 저도 이제 열심히 이걸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곤 했었는데 거기에서 들었던 그 질문들과 거기에서 답변하는 과정이 그냥 시간마을 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다음 수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공식적인 수업 나눔은 여기서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